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H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종교 모임에 나가고 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정기적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최근에야 조금 더 자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임에 대화에 잘 끼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보다는 소수의 친한 친구 몇 명과 더 활발하게 대화를 하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도 상황에 맞게 말도 적절하게 잘하고 유머도 잘 발휘하는 것 같은데 저만 유독 재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깎아내리고서라도 공감받고 싶고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문득 이게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제가 인간관계에서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서 걱정됩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님이 느끼시는 기분이 뭔지 너무나 잘 알겠어요. 왜냐면 저도 한때 자주 힘들어했던 거였거든요. 사연에서 연령대를 밝히지는 않으셨는데요. 이분은 높은 확률로 좀 젊으신 분이실 거예요. 우리 어른성장학교 채널에 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10대부터 70대까지. 근데 이분은 그렇게 나이대가 높은 분이 아닐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연자님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좀 안심이 되실 것 같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발언 지분에 대한 개념을 바꿔보세요.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발언 지분이 나눠지거든요. 10명이 모여서 2시간 동안 대화한다? 이러면 이건 일반적인 대화하고 달라요. 말하는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하는데 9사람이 쳐다보면 그건 그냥 발표죠. 그런 자리에서는 암묵적으로 발언 지분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발언 지분은요, 사연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신감 있고 재치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큰 게 그 모임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해져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종교 모임이라고 하셨잖아요. 자동적으로 그 모임에서 리더 위치인 사람들이 발언 지분이 높을 거고요. 거기 오래 출석했거나 꼬박꼬박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발언 지분이 높을 거예요. 리더 입장에서는 빠지지 않고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되게 고맙거든요. 사실 어떤 모임에서건 자주 나오는 것 자체가 제일 크게 기여하는 거예요. 그 자주 나오는 사람한테 발언 지분이 가게 서포트해주는 태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은 모임에서 왜 나는 길을 못 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발언 지분이 암암리에 형성돼 있어서 나한테 발언 지분이 없는 것 같은 모임에서는 저절로 입을 못 열게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외향적인 성격이냐 내향적인 성격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긴 한데요.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내 발언 지분이 형성 안 돼 있는 집단에 가서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그 모임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발언 지분이 높은 곳이면 거기서는 활발하게 대화를 주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 성격을 따지기 전에 내가 고민하는 모임에서 내 발언 지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일인 거예요. 사연자님은 그 모임에 출석을 자주 안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발언 지분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그 모임이 좋고 거기서 인정받고 싶다는 기분이 든다 이러시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늦지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얼굴 도장, 출석 도장 찍으시면 차츰 발언 지분이 높아지고요. 저절로 할 말도 생기고 막 그러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재치 있게 말하지도 못하고 유머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유머도 자신감에서 나와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면 사람들을 웃길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웃길 수 없어요. 옛날에 중세 유럽에서 왕들이 광대 데리고 다녔잖아요. 광대는 굉장히 천한 신분이었는데도 진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었어요. 셰익스피어 리어 왕을 읽어보면요. 왕이 데리고 다니는 광대가 늙었으면서 그만큼 현명해지지는 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쌤통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왕이 화를 하나도 안 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 웃기려다가 왕이 안 웃으면 사형당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관계에서 자꾸 잘못된 부담을 느끼는 게
벌벌 떨면서 왕을 웃긴다.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재치 있게 말 잘하고 웃기고 마냥 이러는 것 같아도요. 사람들은 다 여러 방법으로 발언 지분을 쌓아왔구나.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임에서 이런 방식으로 소외감 느끼는 건 사회 경험 쌓이면서 점점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발언 지분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라도 체화를 해서 그래요. 공식적인 모임이면 그냥 말하는 사람만 말하게 하고 나는 반은 듣고 반은 흘리면서 그냥 있어요. 그리고 사적인 모임이면 이제 점점 발언 지분이 필요 없어지죠. 다른 사람이 듣건 말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하는 그런 경지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싫은 분들은 내가 왜 모임에서 소외되나 굳이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안 나가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서 나는 왜 이렇게 기가 죽나? 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있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발언 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어색하면 주변 사람을 한번 챙겨보세요. 모임에 나가서 아마 제일 어색한 게 그룹 대화 타임 이거일 거예요. 보통 6명 이상 모이면 그때부터는 대화 그룹이 갈라져요. 6명 이상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화를 하는 거 힘들거든요. 그러면 서너 명씩 주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차라리 대화 지분 높은 사람이 혼자 확 얘기하는 거를 들을 때는 그래도 어색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할 때 대화에 못 끼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자리에 있는 그룹에 끼어야 할지 여긴 뭔가 내가 낄 수 없는 것 같은 대화를 하는데 왼쪽 자리 그룹에 낄까? 아니 방금까지 오른쪽 그룹에 있다 와서 그런지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뭐 어떻게 해도 어색해요. 이게 사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다 친하면 상관없어요. 그 모임에 익숙하면 나하고 좀 더 친하고 편한 사람 옆에 내가 맘대로 앉아도 되거든요. 좀 낯설고 어색한 모임에서 이런 불편이 주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편한 모임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다 불편한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어색한 시기를 잘 넘기고 장점을 찾아 나가다 보면 거기서 또 새로운 인연들을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또 그 모임이라는 곳이 회사나 비즈니스 모임처럼 내 커리어하고 관련된 곳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적응해 나가면 나한테 좋은 거죠. 그룹 대화가 너무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을 때는 주변 사람들을 챙겨보세요. 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또 적절하게 리액션을 하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아는 분야도 아니고 관심도 없는 거라서 적절하게 리액션도 못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듣는 척만 하고 앉아있으면 사람들도 이 사람을 다 어색하게 의식하거든요. 이 사람 이 얘기 재미없나 보다. 이 사람 여기 있기 싫은가 보다. 이런 인상을 주기 쉬워요. 그럴 때는 열심히 들으면서 주변을 스캔하고 있으세요. 그러다가 옆 사람 물컵이 비어있다. 그러면 물도 가득 한번 따라주고 앞 사람이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점원 불러서 젓가락도 다시 놔주고 반찬 떨어진 거 보이면 리필도 알아서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둥둥 떠있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는 인상을 주거든요. 나 자신도 그 시간에 좀 덜 어색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냥 듣기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익숙하지도 않고 발언 지분도 아직 없는 모임에서는요. 처음엔 그냥 듣기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내가 끼어들 틈도 없고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들만 하는 것 같고 이래도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도 잘 들어보면 상관없어서 더 재밌는 것들도 많거든요. 일상에서 내 주변에서 알 수 없는 일들 하나라도 더 들으면서 내 지평을 넓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남 이야기 듣는 것도 재미있거든요. 내가 대화에 잘 못 끼는 것 같으니까 듣는 척만 하고 제대로 안 듣잖아요. 그러면 다 티가 나요. 그리고 아무리 대화 지분이 없어도 그룹 대화 분위기가 되면요. 나한테도 대화 지분이 돌아오거든요. 내가 너무 말을 못하고 듣기만 하고 있으면 그 중에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신경 써서 말을 걸어주기도 해요. 근데 그 전까지 대화를 안 듣고 있었다? 그러면 나한테 발언권이 왔을 때 제대로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또 말 건 사람이 민망해하고 나도 자괴감에 빠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발언 지분이 별로 없는 모임에서는 그냥 열심히 듣기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인싸 성격이다. 이래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제가 한 모임에 갔었는데요. 거기 오신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다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은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새로 초대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날 모임에서는 실제로 만난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삼삼오오 대화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근처 자리 대표님들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 있는 사람인지 이걸 계속 혼자서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아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리액션 하면서 이야기 들어주죠. 근데 분위기는 계속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모임에 다시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디나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이런 사람만 만나셨을 거예요.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대접을 받을 사람인지 그걸 미리 알고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들만 주로 만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는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저절로 이 어색함이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전에 어떤 대표님이 스피치를 하시는 걸 봤는데요. 저는 아무개 코스메틱 대표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니까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저희 회사에서 땡땡 크림이 나옵니다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친근함이 뚝뚝 흐르는 거예요. 그 크림이 집에 다 하나씩 있는 유명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대화 지분이 저절로 확보가 되죠. 더 이상 낯선 대상이 아니게 되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분의 파워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분야에서는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나를 알리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천천히 나를 알아나가게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 내가 익숙하고 편해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듣는다. 그게 당연한 거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태도가 유리하고 내 마음도 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내가 융화되고 싶은 모임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모임, 집단에 있을 때 거기서 어색해하는 나 자신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는 짚어보지 않아요. 우선 내가 그 모임에 호기심을 갖고 좀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그게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좀 어색하면 바로 그 모임은 싫어 이렇게 판단하고 안 나가요. 하지만 어떤 경험이든 처음에 불편한 건 당연하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하고 적응해서 일정 정도는 성공해 봐야 진짜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임에 나가서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보고 사람들이 괜찮다, 배울 점이 있겠다, 익숙해지면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방향으로 판단이 들면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럿이 모이는 모임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소수의 편한 지인들도 그런 모임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무조건 안 맞는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융화되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오늘은 여럿이 모이는 모임에서 소외된다고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께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민 사연은 어른성장학교 카페 고민 게시판에서 받고 있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